나이 들어서 뭘 할 거야? 52살 주제에 혼자 살아! 법정 복도에서 남편 민호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든 이혼 합의서가 구겨졌고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뭐 할 거야? 2년이면 다 써! 옆에 선 20대 젊은 여자도 함께 웃었죠. 아줌마 화이팅! 5천만 원도 많지 안 그래, 자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5년 후 제가 어디 서 있을지, 자기가 어디서 무릎을 꿇게 될지 말입니다. 5년 후 강남 역삼동 어느 건물 앞에서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 체납입니다. 내일까지 나가세요. 제 건물에서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건물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눈을 떴고 천장에 금이 간 부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이혼 조정 날이었어요. 일어나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2세,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까지 내려온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오늘 헤어진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고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로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거든요. 52살에 혼자가 된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게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고 법원 건물이 보였을 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로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었죠. 상대방이 동반인 데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설마 그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가정법원으로 올라갔고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이 들어 뭐 하냐고. 52살 주제에 혼자 살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현숙 씨 무시하세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5천으로 뭐하게. 2년이면 다 써.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화이팅. 제 손이 떨렸고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버텼어요. 합의 이혼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확실합니까? 네. 제가 포기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저를 보더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2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민호가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5천.
세어봐. 그리고 젊은 여자와 함께 걸어갔어요. 딸깍 딸깍 딸깍.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무릎을 꿇어 봉투를 주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고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재빨리 닦았어요. 택시를 타고 봉천동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6평 원룸,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 방이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표를 꺼내봤어요. 이걸로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캐리어 옆에 책이 보였습니다. 이사 오면서 주운 부동산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였어요. 펼쳤더니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투자라는 챕터가 있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읽었어요.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강남 불빛이 보였고 5년만 버티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악구 구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고 부동산 서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경매 투자 기초, 소액 부동산으로 시작하기, 오피스텔 투자 전략 같은 책들이 빼곡했고 하나씩 꺼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가능한 투자, 지방 소형 오피스텔,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법. 손이 빨라졌고 한 장, 2장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손님, 문 닫습니다. 사서가 말했을 때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고 일어나 책을 정리하며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중고로 산 10만 원짜리 노트북을 켰고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오피스텔 5천만 원 이하로 검색했더니 매물이 떴습니다. 15평형, 전세 5천만 원, 매매가 8천만 원이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역세권이었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전세 5천만 원을 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매수 가능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기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500만 원이 더 필요했고 제게는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쉬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현숙 씨? 저 정대리예요. 민호 씨 다니던 회사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민호 씨 퇴직금 정산하라고 하던데 이혼하셨다면서요? 회사 규정상 배우자 동의 있으면 배우자 계좌로 보낼 수 있어요. 800만 원인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세요. 제 통장으로 주세요. 빨리요.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 580만 원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었지만 충분했어요. 됐다. 소리를 질렀고 원룸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퇴직금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대신 받았어요. 미쳤어? 당장 돌려줘. 싫어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평택 오피스텔에 전화했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다음 날 평택행 버스를 탔고 1시간 후 역 앞에 내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걸어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오래됐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 역이 보였습니다. 계약해요. 제가 말했고 부동산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제 첫 부동산이었습니다. 15평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제 거였어요. 부동산을 나와 역으로 걸어갔을 때 햇살이 따뜻했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다른 번호로 건 거였습니다. 뭐, 현수가 미안해. 돈 좀 빌려줘. 제발.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없어. 제발. 딱 2천만 원만. 웃음이 났습니다. 2천? 나 5천만 원 받고 사는데. 너 돈 많잖아. 부동산 하나 팔면 되잖아. 멈췄습니다. 무슨 부동산? 너 돈 많잖아. 난 없어. 5천으로 근근히 사는데. 믿든지 말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이 제 첫 투자지였고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서울로 돌아와 원룸에 도착했을 때 계약서를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첫 번째 부동산 계약서였고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1년 후 월세 전환, 수익으로 재투자, 5년 안에 건물 5개. 손이 빨랐고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강남 불빛이 보였고 민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5년. 기다려. 혼잣말을 했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평택 오피스텔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고 월 5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모아 천안에 원룸 하나를 더 샀고 1년 후에는 수원에 오피스텔을 또 매입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매입하는 방식이었어요. 3년 만에 저는 건물 3개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월세 수입은 총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을 재투자에 전부 쓰면서 계속 자산을 불려나갔어요. 민호는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혼 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도 민호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완전히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5개월에 한 번씩 생활비 달라고 문자가 올 뿐이었고 저는 20만 원씩 보내주면서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SNS를 켰는데 민호 계정이 추천 목록에 떴습니다. 차단했었는데 친구 계정으로 접속해서 들어가 봤어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호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고 행복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에는 축하한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보기 좋아요. 부럽네요. 잘 어울려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금이 가 있는 원룸 천장이었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가슴 한쪽에서 올라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돼. 혼잣말을 하고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투자 물건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돈 좀 빌려줘. 수진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물었죠. 아빠가 사업 망했대. 프랜차이즈 하다가 2억 날렸다고. 돈 좀 보태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또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거였어요. 나 월급쟁이야. 그런 큰 돈 없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부동산 있잖아. 아빠가 그러던데. 엄마가 평택이랑 천안이랑 수원에 건물 있다고. 수진이 말했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가 그래? 아빠. 정대리가 봤대. 정대리. 민호 회사 동료였고 우연히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없어. 나도 근근히 사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아빠가 확인했대. 믿든지 말든지. 전화를 끊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왔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수가 제발 돈 좀 빌려줘. 2억만. 내가 건물 3개 있는 거 다 알아.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비굴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한 부부 아니야. 우리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수진이는 엄마보다 아빠 편이잖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민호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1만 원이었어요. 월세 수입 150만 원은 전부 재투자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했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이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20대였어요. 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SNS에서 봤던 그 여자였거든요. 2,500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알아볼까봐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카드요. 여자가 카드를 내밀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결제했습니다. 빅,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딸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재빨리 닦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2년만 더. 혼잣말을 했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고 월세 수입은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4년 차에 인천에 작은 상가 하나를 매입했고 5년 차에는 부천에 오피스텔 2개를 추가로 샀어요. 건물이 7개가 되었고 월세 수입은 3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낮에는 부동산 공부를 더 했어요. 경매 공부, 상가 투자, 건물 관리까지 배웠고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다음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사이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역삼동 소형 상가 건물이었고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강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고 매매가는 18억 원이었습니다. 제 자산을 전부 모아도 5억 원 정도였지만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했고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유 부동산 7개를 담보로 하시면 1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담사가 말했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저는 역삼동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소형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월세 수입이 월 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고 대출 이자를 갚고도 2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계약서를 썼고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남의 제 건물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5년 전 민호가 너는 평생 이런 곳에 살 수 없어다고 말했던 그 강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5년,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억 원 건물 주인이 됐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부동산 7개와 역삼동 건물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25억 원 정도였고 대출을 빼면 순자산은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2잔이요. 고개를 돌렸을 때 민호가 보였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옆에는 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고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쓴 제 모습을 몰라봤어요. 두 사람이 옆 테이블에 앉았고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 날 거야. 투자금만 모으면 돼. 민호가 말했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구해? 은행 대출 받으면 돼. 이 근처에 건물 하나만 담보로 잡으면 10억은 나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가 또 사업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보, 이 건물 주인이 누구래? 여자가 물었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근데 곧 공실 나온대. 2층 사무실 하나. 거기 들어갈까 봐. 좋지. 강남이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건물에 들어오려 한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민호 옆을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카페를 나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건물입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그날 밤 건물 관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2층 공실 나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임차인 심사 제가 직접 할게요.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2층 201호 다음 달 말에 나간답니다. 새 임차인 알아보고 있어요. 계약서 올라오면 제 결제 받고 진행하세요. 2주 후 민호가 계약 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을 때 이름이 보였어요. 임차인 김민호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민호는 몰랐겠죠. 자기가 전처 건물에 들어온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민호가 입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임대료가 입금되었고 200만 원이었어요. 민호는 건물주가 누군지 몰랐고 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저는 가끔 건물에 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호가 2층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젊은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 201호가 이번 달 임대료를 안 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연락해 보셨어요?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계속 연락하시고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고 한 달이 더 지나 2개월 연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갔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관리업체에 전화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해 주세요. 7일 내 퇴거 조항 넣고요. 네, 건물주님. 그런데 건물주님이 직접 전달하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역삼동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민호가 물었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좁아지더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5초쯤 지났을 때 민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현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예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건물주라고? 민호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제 건물이에요. 그리고 임대료 2개월 연체하셨죠?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7일 내로 나가셔야 합니다. 민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글자를 읽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누구야?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고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건물주래. 그런데 민호가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전처야.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5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편의점 알바생이 지금 깔끔한 정장을 입고 건물주로 서 있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건물을... 민호가 중얼거렸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죠. 기억하시죠? 법정에서 5천으로 모하게 2년이면 다 써라고 하셨잖아요.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평택에 오피스텔 하나 샀고 3년 만에 7개로 늘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건물을 샀죠. 18억 주고요. 제 목소리는 침착했고 민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18억. 네, 제가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52살이었지만 말이에요. 민호의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고 벽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어요. 현수가, 아니 건물주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인데 한 번만 봐줘. 제발. 사업이 잘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우리 5년 전엔 부부였잖아. 민호가 소리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나이 들어 뭐하냐, 5천으로 뭐하게, 2년이면 다 써. 기억나세요?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발요, 건물주님.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뵀었죠. 새벽 3시에 커피 사러 오셨을 때. 저 그때 알바 중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네, 저였어요. 낮에는 투자하고 밤에는 알바했죠.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7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현수가... 민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어요. 5년을 기다렸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나가지 않았고 강제 집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과 함께 역삼동 건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집행관 2명, 이사업체 직원 4명, 그리고 저까지 총 7명이
201호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집행관이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김민호 씨,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열면 강제로 엽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턱수염이 며칠째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더 주세요. 오늘 투자자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집행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7일 유예기간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강제 퇴거 집행합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민호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집행관이 민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민호가 벽에 기대섰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안에서 젊은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여자가 민호를 흔들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들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의자, 서류 박스, 컴퓨터, 액자, 화분, 하나하나 쌓여갔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사무실이 텅 비었고 복도에는 민호의 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저에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어요. 건물주님, 집행 완료됐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에 사인했고 집행관과 이사업체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저와 민호, 그리고 젊은 여자만 남았어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5년 전에 내가 한 말들 다 미안해. 제발. 목소리가 떨렸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절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법정 복도에서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현수가 제발. 김민호 씨. 저는 이제 건물 주고 당신은 임차인이었어요. 계약 위반했으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 25년을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 없어? 민호가 소리쳤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5년. 그 세월 동안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 사회생활 모르는 사람, 무능한 여자.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나이 들어 뭐하냐, 5천으로 뭐하게라고 했죠.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채찍이었어요. 그 채찍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무시해줘서.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와 소리쳤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법정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줌마 화이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새벽 3시에 커피 사러 오셨을 때 저 카운터에서 떨면서 계산해 드렸어요. 그때 절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여자가 뒤로 물러났고 저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년 전 결혼기념일 날 기억나세요? 제가 케이크 사들고 갔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 저 케이크 들고 밖에서 1시간 울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고 뒤에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제발, 딸 수진이라도 생각해봐.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했죠. 엄마 힘든지 궁금하지도 않았죠. 아빠 편만 들었고요. 그런 딸을 위해서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그리고 다시 걸어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관리업체에 전화했어요. 201호세 임차인 모집 공고 올려주세요.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으로요. 네, 건물주님.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어요. 5년 전 6평 원룸 천장의 금간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30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역삼동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남역 일대의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제 건물은 이제 만실이었고 201호에는 IT 스타트업이 들어와 있었으며 월세 30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건물을 2개 더 샀습니다. 구로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성남에 오피스텔 건물 하나였고 총 자산은 35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을 빼면 순자산은 20억 원 정도였어요. 6년 전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400배가 된 셈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 오늘 월세 다 들어왔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3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총 1,200만 원이었고 대출 이자를 갚고도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돈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이었어요. 건물주님, 아래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요? 김민호 씨라고 하시는데요. 전에 201호 쓰시던 분이요. 제 심장이 뛰었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5분쯤 지나 민호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머리에는 백발이 많이 섞여 있었으며 등이 굽어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 민호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사과의 의미로. 안에는 과일이 들어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사과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일, 그리고 6년 전 이혼할 때 한 말들. 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말하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나 구로에서 배달 일해.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하고 있어.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 원룸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 남아. 그걸로 밥 먹고 살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요?
제가 물었고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나 연락 안 받아. 아빠가 가난해지니까 창피한가 봐. 그랬군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돈 있을 때는 잘난 척했는데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민호가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현수가 너는 대단해. 진짜로. 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평생 벌어도 못할 일을 내가 6년 만에 해냈어. 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물었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었어.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잘 되니까. 후련하더라고. 후련해요? 응.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됐잖아. 나이 들어 뭐하냐. 5천으로 뭐하게.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됐잖아.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6년 전 법정 복도에서 저를 비웃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지금은 그저 늙고 지친 남자만 남아 있었어요. 김민호 씨. 제가 불렀고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남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그리고 돌아서서 옥상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현수가 행복해. 당신도요. 민호가 사라졌고 옥상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난간에 기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민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을 거고 저는 이 건물 옥상에 서 있었어요. 6년 전과는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6년 전 봉천동 6평 원룸 사진이 있었고 금간 천장, 낡은 보일러, 캐리어 하나만 놓인 빈 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찍은 제 아파트 거실 사진을 봤습니다. 넓은 거실, 한강뷰,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해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6년.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억 자산을 만들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한강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새로운 투자 물건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송파구 소형 빌딩, 매매가 50억 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은행 PB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현숙 고객님, 대출 승인 나왔습니다. 3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6년 반 만에 5번째 건물을 사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 수진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고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관리업체에 물어봤어. 엄마가 여기 자주 온다고 하더라. 수진이 테이블 위 노트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짜리 건물? 응. 다음 달에 계약해. 수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건물주였어? 응. 아빠가 말했어. 엄마가 역삼동 건물 주인이고 자산이 수십억이라고. 처음엔 안 믿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 힘들지?
제가 물었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 전에 이혼할 때 엄마 5천만 원만 받았잖아. 그걸로 어떻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했어. 낮에는 매물 보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했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6년 동안 한 번도 엄마 보러 안 와서 엄마가 힘든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냥 아빠 편만 들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돈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배달이라는 아빠 보기 창피해서 연락도 안 받았어. 수진아. 제가 불렀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왜 온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정말? 제 목소리가 차가웠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6년 동안 엄마 무시하고 아빠 편만 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아빠는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엄마는 달랐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잘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6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었어. 수진이 통장을 펼쳤고 잔액을 봤습니다. 3,600만 원이었어요. 엄마, 내가 연락 안 해도 난 내 엄마니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다시 온 거 알아. 그래도 괜찮아. 넌 내 딸이니까.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봐. 이 돈으로 시작해. 엄마처럼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 돈 얘기 말고 그냥 안부만 물어줘. 그것만 지키면 엄마는 내 편이야. 네, 엄마. 약속할게.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6년 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봉천동 원룸, 구겨진 위자료, 수표, 낡은 부동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봤어요. 50억짜리 빌딩 계약서, 은행 잔고 15억 원, 한강뷰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6년 반, 52살에서 58살이 되기까지 많은 게 변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은 목표를 꺼내봤습니다. 5년 안에 강남 건물주 되기 이루었어요. 민호에게 복수하기 이것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살기. 펜을 들어 마지막 목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이루어야 할 때였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6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풍경이었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52살이어도 위자료 5천만 원뿐이어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현숙 씨는 52살의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한 푼 한 푼 모아서
건물주가 되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0대든 60대든 이혼했든 혼자든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되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현숙 씨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나요? 나이 때문에, 학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주눅 들어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